대통령이 오늘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세 군데를 대구 시내를 방문했는데 대구 동구 을이 빠졌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바로 유승민 의원의 선거구인데요. 자, 이동용 차장과 함께 하나씩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일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오늘 빠듯한 일정이었는데요. 오전 7시 반에 청와대를 출발해서 항공편으로 대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여기가 바로 동구 갑 지역구인데요. 네. 현 의원은 류성걸 의원이지만 네. 지금 친박으로 분류되고 있는 정종섭 전 행자부 장관이 출마를 한 지역입니다. 아하, 일단 창조경제라는 건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마침 그 행사 장소가 정종섭 장관의 지역관에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 행사를 마친 이후에는 네. 대구 국제 섬유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엑스코를 찾아갔는데요. 네. 여기는 북구 갑, 현재는 권은희 의원이 지역구이지만 네. 여기에는 역시 범친박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네. 하춘수 전 대구은행장이 출마한 지역입니다. 아하. 네. 자, 9시 30분에 한 곳, 10시 40분에 한 곳. 예, 그리고 한 군데를 더 갔죠. 11시 20분에는요, 대구 육상진흥센터를 방문했는데, 네. 여기는 수성갑, 많이 알려진 것처럼 김비겸 전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맞붙은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세 곳 보니까요, 이제 대통령하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같이 하는 정종섭 전 장관, 그리고 친박에서 영입한 하춘수 전 은행장, 이해가 되는데,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박근혜 대통령이랑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김문수 전 지사가 네. 박 대통령하고 그렇게 편한 관계는 아니지만 네. 여기는 지금 여 간의 갈등이 아니라 네. 여야 간의 첨예한 어떤 대결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김문수 지사가 여기서 그 민주당 그 더민주 김부겸 후보에게 만일에 의석을 내준다라고 네. 하면 TK에서의 현직 대통령의 장악력이 떨어졌음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향후 그 레임덕으로 연결될 네.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여기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나머지 두 지역은 여 갈등 다시 말해서 지금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현역 의원들을 쳐내고 대통령 말에 충실하는 이러한 진박 의원들로 당선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시사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지역에 있는 것이 이제 대구 육상진흥센터였는데요. 자, 여기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그 영상 보겠습니다. 아마 그래서 아이스하키도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실력은 있어요. 왼손으로 여기를 이제 팔꿈치부터 시작해서 처음 하는 건데 골대에다 넣는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렇게 이제 아이스하키 장비 연습도 직접 대통령이 시연하면서 했습니다만, 자, 대구 동구까지는 갔습니다만 빼놓은 곳이 있습니다. 동구 갑은 갔지만 동구 을은 안 간 거죠. 자,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이 지역이 유승민, 이재만 두 후보가 싸우는 곳이잖아요. 네, 싸우는 곳인데 네. 그 사실 유승민 의원을 떨어졌으면 하는 것은 지금 뭐 천하가 아는 일인데 박 대통령이 네, 진실한 사람으로 국회를 물갈이해야 된다 이 의중을 사실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그 네. 타겟은 가장 핵심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인데 네. 지금 그러나 대통령이 무슨 자기가 당선시키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손잡고 가서 이 선거운동을 하는 형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명분은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다음에 대구국제섬유 박람회장 네. 이런 어떤 공식적인 방문 일정이 네.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수행의 명분을 갖출 수 있는 오늘 세 군데를 네. 사실 골라서 이렇게 가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네. 유승민 의원은 옆에 같은 대구 동구에 옆에 갑 지역을 간 것만으로도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전파하는 효과는 충분히 정치적으로는 거둘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영상에도 나왔는데요. 이제 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했고, 네. 정식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대통령과 상당히 가까울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듯이 굉장히 일단 뚝 떨어져 있어요. 자, 지금 저게 국회에서 연설하고 마친 직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 때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여러 의원들 사이에서 이제 즐겁게 이야기도 오늘하고도 나누고 있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뒷짐지고 쭉 빙빙 돌고 있습니다. 저런 걸 볼 때 대통령과 유승민 의원 사이의 현재 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관계 설정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가는 동안 이 지역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만 후보 선거운동 열심히 했거든요. 반야월 시장인가요? 그곳에 갔는데 반야월 농협이죠. 두 후보가 만났군요. 네, 바로 오늘 오전 상황입니다. 예, 지역 유세를 다니다 보면 후보가 이렇게 맞닥뜨리는 일이 종종 벌어지곤 있는데요. 네. 전에도 유승민 후보와 이재만 후보가 전통 재래시장에서 어색한 악수를 하는 장면을 보내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오늘도 역시 두 사람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유권자들만 바라보면서 자기 알리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오전에만 보면요. 9시 30분, 10시 40분, 11시 20분 대통령 이제 세 군데 일정 마친 후에 오후에 이제 진짜 본 행사가 있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이제 안동으로 간 거죠. 그렇습니다. 안동 예천에서 오늘 네. 경북도청 신청사 개청식이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많은 유력 인사들이 모두 참석하는 그런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기군요. 그렇습니다. 김관용 경북지사 이렇게 포함해서 주변에 보시면은 많은 지역 의원들도 참석을 했고요. 많은 주민들 그리고 예비 후보들까지 많이들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새롭게 이제 경상북도 청사가 옮겨서 안동 예천 지역에서 했는데 자, 고개를 숙인 후에 어떤 메시지를 내놨을까 좀 들어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경상북도가 이곳 안동 예천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상북도는 항상 진취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에 경북도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저 장면인데 저런 데 있을 때마다요. 대통령이 과연 누구와 악수를 나누느냐, 누구와 눈빛 교환을 하느냐 이런 소식이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지는데 일단 유승민 의원도 저 현장에 가긴 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역 의원들이 모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요. 또 중요한 행사고 하니까 유승민 전 원내대표도 오늘 개청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대통령과 직접 만나서 악수를 했다거나 대화를 했다 이런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고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고 주민들도 많았기 때문에 개별 참석자들이 모두 대통령과 어떤 인사를 하거나 하지는 좀 쉽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종석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과 네. 악수를 하고 인사도 했다 이런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정종석 전 장관이 이제 예비 후보 자격으로 이제 맨 앞줄에 앉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악수가 가능했는데 어쨌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박성부 국장 한마디만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전반적으로요. 네. 대통령이 오늘 대구 세 곳 방문과 경상북도 청사 신청사 개청식 한 것 적절한 선택입니까?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자, 우선 청와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경제 행보다 철저하게 대통령의 국정 수행의 일환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네. 자, 지금 시점이 무엇보다도 대구에서 특히 진박과 그 어떤 대통령이 불편하게 여겼던 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의원들 간의 네. 공천 경쟁, 그것도 경선을 지금 곧 문 앞에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필 네. 대구 지역을 방문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대통령이 경선에 영향력을 미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보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행보에서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이런 해석을 낳을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경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어떤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고 네. 행보를 했음에도 만일에 네. 경선, 내부 경선에서 줄줄이 이른바 진박 의원들이 네. 이 줄줄이 만일에 떨어져서 네. 이렇게 된다면 대통령의 영향력 자체가 떨어졌음을 보이는, 그래서 오히려 레임덕이 심화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걱정을 하는 사실 시각도 여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은요, 작년 추석을 앞두고 대통령이 대구에 있는 서무실장을 방문했을 때인데, 저희 당시에 있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 박수 소리나 환호 소리가 인기 가수에 버금가는 듯했다. 그런 거 실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소리 다 들리시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들어봐도 그냥 효과음이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저렇게 환호성을 울리고 박수를 보내다 보니까 네. 여기 약간 지붕형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소리가 울리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테지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환영의 인사를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건 대통령 저런 인기를 바탕으로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대구 방문, 세 곳 방문, 특히요. 오전에만 1시간 단위로 세 곳을 방문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를 맺을지 결과로서 평가를 좀 받아야 될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소식 봤습니다.